즉 삼성동의 개발은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예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8기 D조 지역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복입니다. 저희가 브리핑할 지역은 삼성동입니다. 대표님들 삼성동 많이 가보셨죠? 네. 그 대표님 어디 가보셨어요? 최근에? 저기 코엑스. 코엑스? 네. 대표님 어디 가보셨어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요. 자,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 잠시 후 저랑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리핑할 순서는 2030 서울 플랜, 지리적 위치, 삼성동 소개, 개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여 끝을 내려고 합니다. 삼성동은 작년 6.17 대책을 통해 청담동, 대치동, 잠실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마이스 산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잠시 후에 말씀드릴 개발 호재가 많아 집값 급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 삼성동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보면 17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약 50%로 감소되었습니다. 서울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하여 서부권, 서남권, 동북권, 삼성동이 속한 동남권으로 5개의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동남권은 서초구, 삼성동이 속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서울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변천을 보면 1도심 이었었는데 2030 서울 플랜에 보면 3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획을 보게 되면 1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2030 서울 플랜에서만 유독 3도심으로 되어 있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찾아 확인한 결과 국제업무 도시를 두 군데 만들기로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송도이며 다른 한 곳은 서울의 용산이었습니다. 송도는 계획대로 국제업무 도시가 만들어진 반면 용산은 계획이 취소되고 2030 서울 플랜을 만들면서 용산이 국제업무 도시를 이원화하여 여의도, 영등포에는 국제금융도시,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강남 삼성에는 국제업무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30 서울 플랜을 보면 3도심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삼성동의 개발은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예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브리핑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3도심의 하나인 여의도나 영등포를 보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종합계획과 2030 서울 플랜을 보면 국토를 어떻게 이용, 개발, 보전할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계획으로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꼭 한 번씩 읽어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동의 행정구역과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삼성동은 조선 말기 시대까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에 자연불악인 봉은마을, 무동마을, 닭전마을이 있었으나 1914년 세 마을을 합하여 삼성리라고 명명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성동은 북쪽으로 보면 청담동, 압구정동과 경계를 하고 서쪽으로는 역삼, 논현동과 경계를 하며 남쪽으로는 대치, 도곡동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잠실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동은 테헤란로와 2호선이 접하고 있는 선릉역, 삼성역, 9호선과 접하고 있는 선정릉역,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7호선이 접하고 있는 강남구청역, 청담역, 그리고 수인선, 이렇게 많은 지하철역들이 삼성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삼성로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는 삼성 1동, 서쪽으로는 삼성 2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성 일동은 주거지보다는 삼성역,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삼성동 개발은 주로 삼성역 근처인 삼성 일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역에서 봉은사 쪽으로 가다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코엑스, 공항터미널, 무역센터, 그리고 무역센터 옆에 현대백화점도 같이 있습니다. 건너편으로는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봉은사역에서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봉은사, 그 위에 경기고등학교, 여기서 건너면 부의 상징인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평당 1억을 넘긴 주상복합입니다. 여기까지가 삼성 일동이었습니다. 삼성동에서 대표적인 거주 지역은 삼성 이동입니다. 이 근처 강남구청 근처의 아파트 단지이며 이곳은 2005년 전후로 AID 아파트, 해청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주요 단지로는 힐스테이트 1차, 힐스테이트 2차, 최근 재건축한 센트럴 아이파크, 그리고 올해 9월 입주 예정인 레미안 라클렛입니다. 이곳은 상하 2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서 7개 동 679세대 28층부터 35층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담역과 삼성중앙역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삼성동의 유래에서 언주면이 지명이 나왔는데 이 지명에서 나온 언주중학교입니다. 여기는 한 40년 정도 된 학교입니다. 선릉역 근처에 있는 선릉공원에 있습니다. 그럼 삼성동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구 한전 부지를 현대차 그룹이 2014년 10조 5천억을 들여 매입했지만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5년 넘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5월 착공 승인을 받아 현재는 터프하게 공사 진행 중이며 이 지방 공사만 약 3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고가로 매입했다고 하여 우려 섞인 말도 많았지만 현재는 토지 가격만 10조 이상 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GBC는 지하 7층, 지상 105층, 높이 569m 규모의 국내 최고 빌딩입니다. GBC는 업무시설, 숙박관광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이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GBC 근처에는 현대차가 공공기여를 통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GBC가 준공 후 약 20년 동안 약 253조의 경제효과와 약 113만 명의 고용효과를 일으킬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스 산업입니다.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이며 삼성동 코엑스부터 시작해 GBC를 거쳐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마이스밸리를 구축해 서울을 세계 제1 마이스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일자리는 연간 9만 5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동대로 지화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이 계획은 2017년 수립되어 올해 5월 착공 예정이며 2017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약 600m의 기존 도로를 지하하여 지상에는 대규모 녹색광장을 조성하고 지하 공간으로 건설 예정인 국내 최대의 지하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GTX C 노선, 도시철도, 지하철 2호선, 9호선 등 향후 도시권 핵심이 될 노선이 영동대로 지하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상부터 지하 6층까지 쇼핑몰과 각 교통수단이 환승 공간이 자리 잡을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마이스 산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은 삼성동뿐 아니라 인근 지역 부동산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하남 등 경기 동부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의 주거지와
GTX 개발에 따라 동남권으로의 접근성 때문에 삼성동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테헤란로 중심축이 삼성역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가 완료되면 삼성동은 강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숙 대표님, 조한준 대표님, 최민호 대표님, 박민경 대표님. 안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